인연이 청소를. 에이, 청소를 이따위로 해?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의 머리 위로 하얀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세제였습니다. 뿌연 거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이 따갑게 시렸습니다. 중년 여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때로 말이죠.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화책 사파 작업 중이었습니다. 토끼 캐릭터의 귀각도를 조금 고치며 색을 입히고 있던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야. 남자친구 박현우였습니다. 그는 지우 앞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투자 유치 성공했어. 정말 축하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좋아.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곧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와 있던 현우의 어머니 오미령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시선은 계속 지우의 아버지 한태준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합니다. 출판사 대표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업을 해서요. 나중에 도움받을 일도 있겠네요. 그 말에 지우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무난하게 끝났지만 미령의 시선은 끝까지 계산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시어머니 될 뿐 좀 예민해 보이더라.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어.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현우만 믿으면 괜찮을 거야.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직 그 미소 뒤에 숨은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아직 지옥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고 미래가 밝을 거라 믿었습니다. 신혼여행 후 두 사람은 현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과 함께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지내기 힘들어. 당분간만 같이 살자. 나중에 나가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인 남편이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시어머니 미령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놔. 내가 관리할게.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시집온 며느리가 돈을 주면 살림이 엉망이 돼. 지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 20만 원. 그걸로 용돈 써. 20만 원이요? 왜? 많아? 미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미령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다시 데워올까요? 됐어.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 수저가 탁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현우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왜? 아니야. 서진이 웃으며 말을 얹었습니다. 언니, 요리 연습 좀 해야겠네요. 이러면 오빠가 힘들죠.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소리는 식사 내내 이어졌고 지우는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미령이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내일부터 6시 기상. 아침 차리고 빨래랑 청소는 내가 다 해. 네. 일은 그만둬.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프리랜서라 집에서도 안 돼. 며느리는 시댁부터야. 그날 밤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결혼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지우의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덫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미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미령이 두려웠습니다. 들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지우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새 옷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한 달 20만 원으로는 생존만 가능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친척 15명이 집에 모였습니다. 지우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우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물, 지우야 숟가락, 지우야 김치. 계속 불려다녔습니다. 그때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리 많이 늘었네요. 처음엔 진짜 형편없었는데.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잘 가르쳐서 이 정도죠. 현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우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니? 그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혹시 현우 오빠한테 투자한 거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억 정도. 디지털 출판 사업이라더라.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 씨가 부담 주기 싫다더라. 전화가 끊긴 뒤 지우는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빚, 부모님의 투자, 20억 모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설거지 마저 해. 지우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샤워하는 사이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메일과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출판에서 들어온 20억. 사업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여러 개인 계좌로 흩어졌고 그중 12억은 투자회사로 8억은 정체 모를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도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샤워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리고 반드시 빠져나가기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미령이 두려웠습니다. 들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지우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새 옷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한 달 20만 원으로는 생존만 가능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친척 15명이 집에 모였습니다. 지우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우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물, 지우야 숟가락, 지우야 김치. 계속 불려다녔습니다. 그때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리 많이 늘었네요. 처음엔 진짜 형편없었는데.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잘 가르쳐서 이 정도죠. 현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우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니? 그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혹시 현우 오빠한테 투자한 거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억 정도. 디지털 출판 사업이라더라.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 씨가 부담 주기 싫다더라. 전화가 끊긴 뒤 지우는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빚, 부모님의 투자, 20억, 모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설거지 마저 해. 지우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샤워하는 사이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메일과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출판에서 들어온 20억. 사업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여러 개인 계좌로 흩어졌고 그중 12억은 투자회사로 8억은 정체 모를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도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샤워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리고 반드시 빠져나가기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결혼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없을 때마다 서류를 찍고 은행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세제통이 떨어졌습니다. 쾅!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미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 소리. 죄송합니다. 바닥에 쏟아진 세제를 본 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릎 꿇어. 지우는 바닥에 꿇었습니다. 고개 숙여. 그 순간 머리 위로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하얀 거품이 머리카락과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래서 배워야 해. 미령이 빈통을 던졌습니다.
거실에서 현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닥쳐. 현우는 입을 다물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재밌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화장실로 가 옷을 입은 채 물을 맞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더는 안 됐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현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 못 살겠어. 뭐? 어머니가 세제를 부었고 당신은 보고만 있었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억 어떻게 된 거야?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 내역 다 봤어. 12억은 투자회사로, 8억은 다른 계좌로.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 내일 나갈 거야.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할게. 지우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팔을 잡았지만 지우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 현우는 복도로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거실에서 미령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미령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지우는 힘껏 빼앗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들어와. 고함이 뒤에서 터졌습니다.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2년 반의 지옥은 그 문 앞에서 끝났습니다. 지우는 대학 동기 수아의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수아는 지우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워달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아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는 그 품에서 2년 반의 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폭행과 학대, 그리고 20억 사기까지. 이건 범죄야. 수아는 단호했습니다. 고소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을 나왔다는 말과 함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장 병원 가. 진단서 받고 집으로 와. 지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피 화상, 스트레스성 위염, 영양실조. 의사는 경찰 신고를 권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한태주는 오랜 친구 김민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황을 들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조사가 시작됐고 금융거래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한 20억 중 12억은 박현우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 8억은 오미령이 운영하던 불법 주식 리딩방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됐습니다. 결혼 자체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민석은 결혼 전부터 한빛출판의 재무 상태를 조사한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서진 역시 공범이었고 비자금 계좌에서 3억을 빼돌려 사치에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소할게요. 사기와 횡령, 가정폭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중견 출판사 대표 딸 시댁에게 20억 사기 피해, 2년 반 학대 끝에 드러난 계획 범죄. 여론은 지우의 편이었습니다. 응원과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시댁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오미령은 궁지에 몰렸고 현우는 모습을 감췄으며 서진은 모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거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었고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정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끝에서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석에는 오미령과 박현우, 박서진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불법 리딩방 운영 기록, 결혼 전 재무조사 자료까지. 피고 오미령은 8억 원을 불법 주식 리딩방 손실에 사용했고 박현우는 12억 원을 개인 빚 청산에 썼습니다. 박서진은 비자금 계좌에서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오미령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관리해 준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김민석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결혼 석 달 전부터 한빛 출판을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획된 사기입니다. 이어서 증인이 호출됐습니다. 시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장미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지우 씨가 학대당하는 걸 봤습니다. 거의 매일 폭언을 들었고 뺨을 맞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 씨 머리에 세제를 붓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제가 해고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지우 씨를 걱정했다고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오미령은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며 역공을 시도했지만 여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우에게 현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나자. 사과하고 싶어. 지우는 망설이다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낮 강변 카페. 지우는 안전을 위해 IT 보안 전문가 도훈과 함께 갔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엄마한테 이용당했어. 그게 변명이 돼?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내가 맞고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었잖아.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빚이 12억이었어.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했어. 대신 결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나중엔 진짜 좋아했어. 지우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제 법정에서 보자. 현우의 외침이 뒤에서 터졌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변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지우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이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오미령은 사기, 횡령,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7년. 피고인 박현우는 사기 및 가정폭력 방조로 징역 5년. 피고인 박서진은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한태준에게 20억 원과 지연 이자를, 한지우에게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혼자 참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 숲을 헤매다 빛을 발견하는 토끼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곁에는 도훈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지우는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6달 뒤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독립출판 브랜드 세봄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책의 제목은 세제를 뒤집어 쓴 날. 출판 기념회에서 지우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무너진 기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기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답했습니다. 1년 뒤 지우는 도훈과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간 끝에서 도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신혼집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그날 세제를 뒤집어 썼던 자신이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어둠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지우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